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 논문에서 시연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어떤 구조 물질이 모델링이 돼 있다 하면은 저 표면을 바로 저렇게 실시간으로 저런 것들을 붙여 넣겠다 해가지고 아예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예 텍스처링 자체가 뭔가 면 단위로 쫙쫙쫙 해도 뭔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잘 표현됐다면서 아우 어프로치라고 해서 자랑하고 있는 부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공학 에러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인턴을 하는 분들이 또 기가 막힌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시그래프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3D로 표현된 요거의 질감, 우리가 이제 텍스처라고 하죠. 이 3D 메쉬 표면에 이 복잡한 텍스처를 실시간으로 페인팅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거 뭐 기존에 있던 거 아니냐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마치 그냥 복부 타듯이 그냥 좀 약간 단조로운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도가 훨씬 더 높게, 그러니까 일관성이 훨씬 더 높도록 저렇게 길을 만들면은 저렇게 길을 만드는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 3D 텍스처를 그림을 만들었고 애니메이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존 방식보다 얼마나 더 잘 되게 되었는지, 이게 어떻게 또 산업계를 바꿀 것인지, 그리고 렌더링 파이프라인 관련된 내용도 같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델공화 브루너의 콘텐츠죠. 이 게임 속 3D 손흥민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게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전공책에 있는 내용들 싹 다 디벼가지고 와 정리를 했는데 정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정말 와 잘 정리했다 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결국 이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컴퓨터 상에서 어떤 3D 이 세상을 구현을 해가지고 3D 모양으로 이렇게 메쉬라고 하죠. 삼각형으로 이렇게 어떤 3D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그 삼각형 하나하나마다 어떠한 색깔을 입힐지, 그리고 빛이 쏘아지는지, 질감 어떤 것들인지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렌더링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3D 렌더링 과정 중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특정한 모양을 모델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3D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이 3D 형태로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논문에서 나온 이 텍스처링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3D 오브젝트가 있다고 치고 여기에 껍질을 만약에 벗겨낸다 칩시다. 좀 약간 이게 뭐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공룡의 껍질이 요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이거를 하나하나 요거를 메쉬라는 형태의 조각조각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각 조각조각마다 어떤 걸로 채워 넣어야 할 거냐, 그걸 채워 넣어가지고 이 2D 텍스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3D를 봤을 때에 이거에 느껴지는 그 시각적 표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텍스처링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한 이 모델의 이 표면에 어떠한 느낌의 질감의 이미지를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나온 엔비디아 인턴이 만든 요게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이 3D에 적용할 요러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공룡의 피부라든가 요런 질감을 2D 캔버스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이 페인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3D의 이 표면 부분을 이제 뜯어가지고 하는 과정을 UV 맵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좌표를 할당해가지고 어떤 텍스처를 적용할 건지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특정한 색상, 그리고 뭐 빛이 어떻게 반사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 3D 물체를 어떤 방향에서 보고 있냐에 따라서도 얘가 어떤 색깔로 표현돼야 될지 다 달라지잖아요. 저를 앞에서 보시는 거랑 옆에서 보시는 거랑 이 똑같은 위치의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같이 처리하는 거를 쉐이딩과 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한다. 그걸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렌더링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이 논문에서 시연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렇게 어떤 구조 물질이 모델링이 돼 있다 하면은 저 표면을 바로 저렇게 실시간으로 저런 것들을 붙여 넣겠다 해가지고 아예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감이지만 뭔가 복붙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 펜을 하나하나 그렸다라는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 랜덤니스를 가진, 확률적으로 변형을 가질 수 있는 그런까지 통계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해지니까 작업자는 훨씬 더 편해지면서 훨씬 더 다채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 내용은 이 디퓨전 텍스처 페인팅이라고 하는 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인데, 아까 잠깐 보였다시피 특정한 부분들의 어떤 질감들을 이러한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요렇게 이러한 붓을 쓰거나 요러한 붓을 쓰거나 서로 다른 붓을 쪽쪽쪽쪽 하면은 그 주변과 상호작용하면서 굉장히 어울리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 집이 됐든 풀밭이 됐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어떤 동물 같은 모양이 됐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고 있으면은 재밌어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패터나이즈 되어 있는 그런 AI 복붙 형식의 생성은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미 우리도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예전에는 어땠느냐? 예전 것들을 보면은 아예 그냥 대놓고 어도비 거를 막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텍스처 모양을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것 것들도 뭐 나름 잘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링 할 때에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이런 IP들을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또 다른 브러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충분한데, 이제 아예 텍스처링 자체가 뭔가 면 단위로 쫙쫙쫙 해도 뭔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잘 표현됐다면서 아우 어프로치라고 해서 자랑하고 있는 부분, 뭔가 이게 굉장히 안 어색하고 일관성 있게 좀 더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2D 페인팅과 3D 페인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을 하게 되던데,
게 먼저 2D 캔버스에서 페인팅을 한다. 어떤 이 캔버스가 있다. 이 스케치북이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붓을 갖고 톡톡톡톡 치잖아요. 그래서 이 페인팅의 이 브러쉬 크기에 따라서도 조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터치하는 것과 이전 것과의 차이에 따라서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에 따라서도 상호작용하면서 기존에 썼던 거 이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스킹 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컨디셔닝해서 넣어서 새로운 걸 이렇게 잘 어울리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스케치북 그냥 이제 2D에서 하는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3D로 가면은 요 이제 강아지가 있죠. 뭐 늑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표면에 이제 메쉬들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들이 쫙쫙쫙쫙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요 위에서 우리가 카메라라는 방향이 우리가 실제로 이 3D 물체를 보는 방향이 되겠죠. 3D를 보는 이 상황에서 저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국 2D도 비슷하죠. 똑같이 이전에 있던 어떤 면적에서 적용된 것들에 겹치는 부분들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쫙쫙쫙 펴내가지고 그 부분에서 융화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D에서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의 시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볼 때 렌더링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마스킹을 적용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를 저렇게 생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별로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양이 달라져서 아 내가 원하는 건 나왔는데 에이씨 지나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융화가 잘 되면서 오히려 더 사실적인 우리 자연의 패턴이라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다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논문에서 이렇게 각각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터치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달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엮이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살짝 바뀌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뭔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 버리면은 얘 끝에 있는 것과 첫 번째 거는 너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B에서는 요게 좀 뭐 가이드를 줘가지고 정보를 줘가지고 아 요게 좀 비슷비슷하게 이어지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나아졌지만 조금 이제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보정을 해가서 첫 번째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슷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케일링을 서로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붓터치가 4조각으로 했을 때 9배로 했을 때 이렇게 각각을 트랜스폼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로 엮어가지고 하나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각각을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하는 거니까 뭐 이런 형태는 뭐 마치 갤럭시에서 뭐 카메라를 찍고 아이폰에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하나로 합치는 그런 AI 모델과 같이 뭔가 일관성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처리해서 합치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 텍스처 가이던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뭐 콩이라고 하면은 이미 알려져 있는 영역 주위에 어떤 공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힌트를 주면은 아 얘가 이런 모양이 될 거야라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AI로 생성을 해서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같이 나무 껍질을 막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나무 껍질을 참조를 하면 되잖아요. 원래 있던 거를. 그래서 걔네를 참조를 해가지고 섞으면은 아 뭔가 좀 더 잘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같이 학습해서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적용했다라는 게 좀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어도비를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3D 텍스처링 자체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물론 뭐 동영상 AI가 뭐 애니메이터들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다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때에 AI 도움을 주면서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그래프 학회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달려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재밌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